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성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멈칫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이라. 그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성공입니까? 자식을 잘 키웠으면 성공입니까? 집을 샀으면, 차를 샀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큰 성공은 못했지. 남들처럼 대단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그런데 잠깐, 그 성공이라는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사회가 정한 겁니다. 남들이 정한 겁니다. 텔레비전이, 신문이, 광고가 정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그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 체면이 있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게 맞나?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산 건 아닐까? 내 기준은 어디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 외에는 선이 없고 비덕 외에는 악이 없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와 명예는 선이 아니다. 오직 덕만이 선이다. 돈이 많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좋은 삶의 기준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성과가 아니라 삶의 결과, 태도가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지, 그 기준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기준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와 월트 디즈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 자기 기준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 미생.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이 아닙니다. 성과와 줄서기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기 기준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덕 외에는 선이 없고 비덕 외에는 악이 없다. 여기서 덕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철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덕이란 올바른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돈은 선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비참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도 선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엄밀히 말하면 선이 아닙니다. 건강해도 삶이 엉망인 사람이 있고 몸이 아파도 삶이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선은 무엇입니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오직 덕만이 선이라고. 오직 내 태도, 내 선택, 내 마음가짐만이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고. 이걸 오늘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직장 다닐 때는 승진, 결혼하면 집, 자식 낳으면 교육, 은퇴하면 노후 자금. 항상 뭔가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선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좋은 삶이 아니고 없다고 나쁜 삶이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라고.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니 말이 돼? 물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에픽테토스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 선은 아니라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진짜 삶의 질은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느냐,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했느냐, 그게 삶의 결입니다. 그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덕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월트 디즈니.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애플을 만든 사람, 디즈니를 만든 사람, 세계적인 기업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성공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실패하고 쫓겨나고 파산했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먼저 스티브 잡스를 보시죠. 잡스는 21살에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몇 년 만에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20대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경영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잡스는 애플에서 밀려났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 잡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전체가 무너진 느낌이었다. 공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 이제는 쫓겨난 사람. 남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그것 봐라, 오래 못 갔지. 그런데 잡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 그리고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 이 회사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넥스트는 몇 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픽사도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잡스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만들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타협하지 마라. 12년 후 잡스는 애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쫓겨나고 실패했을 때도 그가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엔 월트 디즈니.
디즈니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21살에 첫 번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회사였습니다. 결과는 파산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못 줬습니다.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캔자스시티에서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도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어디서도 글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의 차고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과 함께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오스왈드라는 캐릭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디어 성공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급사가 그 캐릭터의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만든 캐릭터인데 권리는 배급사 것이 된 겁니다. 직원들까지 빼앗겼습니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수완이 없는 사람, 남들에게 당하는 사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런데 디즈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새 캐릭터를 구상했습니다. 생쥐 캐릭터, 미키마우스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영화를 만들려고 돈을 버는 거다. 그의 기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만들고 있는가? 였습니다. 미키마우스가 성공한 뒤에도 디즈니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백설공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은 망한다. 아무도 안 본다. 디즈니의 어리석은 짓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즈니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백설공주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중 하나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반대할 때도 그가 자기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기준이었다면 그는 백설공주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안전한 길을 갔을 겁니다. 그는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 그게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잡스와 디즈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천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다르지 않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운도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 사람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쫓겨나고 파산하고 모두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붙잡은 건 성공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름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은 잡스나 디즈니와 달랐을 겁니다. 회사를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 자식들은 굶기지 않는다. 약속은 지킨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다.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삼키셨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도 티 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 한마디로 삼켰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싸워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버텼습니다. 사회에서 남들과 비교당했습니다. 저 집은 차 바꿨대. 저 집 아들은 대기업 갔대.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 그 시절의 여러분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했던 순간들, 기준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던 순간들, 그게 여러분의 덕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그 덕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결을 만든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라마 미생. 2014년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안 보셨더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아직 살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 불완전한 상태, 언제든 죽을 수 있지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 드라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장그래,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프로 바둑기사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단에 실패했습니다. 바둑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스펙도 없고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연줄로 들어간 겁니다.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는 낙하산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런 애가 왜 여기 있어? 저거 누구 백이야?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장그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엑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업무도 모릅니다.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혼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장그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태도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물었습니다. 틀리면 고쳤습니다. 시키는 일은 끝까지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했습니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태도는 달랐습니다.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장그래가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정규직도 안 될 텐데. 장그래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이 대답이 그의 기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태도는 내가 정한다. 이것이 장그래의 덕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번엔 오과장, 장그래의 상사입니다. 영업 3팀 과장. 오과장은 회사에서 비주류입니다. 출세 코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윗사람에게 줄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는 줄이 있습니다. 누구 편이냐, 어느 파벌이냐, 그게 승진을 결정합니다. 오 과장은 그런 줄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부장이 됐는데 그는 아직 과장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줄을 서지 않아서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오 과장에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합니다. 다른 팀을 밟고 올라가라는 지시. 오 과장은 거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결과는 불이익이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리고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찍혔습니다. 하지만 오 과장은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 내 팀원은 내가 지킨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떳떳하게 일한다. 그게 오 과장의 덕이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에 장그래가 오 과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과장님은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 과장님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이게 미생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승진이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일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살았느냐, 그게 사람의 결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람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좋은 것을 만든다. 월트 디즈니.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하고 캐릭터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를 만든다. 장그래. 능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한다. 오 과장. 승진하지 못하고 줄 서지 않고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떳떳하게 일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공했다는 게 아닙니다. 잡스와 디즈니는 나중에 성공했지만 장그래와 오 과장은 드라마 안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통점은 자기 기준을 지켰다는 겁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 성과가 아니라 태도. 에픽테토스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덕 외에는 선이 없다. 성공은 선이 아닙니다. 성공에도 비열한 사람이 있고 실패에도 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선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초라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선은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삶의 결을 만듭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건 성과였습니까? 태도였습니까? 자, 이쯤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정을 지켰고, 사회생활을 마쳤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현역이시고, 어떤 분은 은퇴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 생각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해야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여기서 다시 한번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덕 외에는 선이 없다. 이 말을 지금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더 이루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사느냐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를 더 얻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어떻게 보든, 사회가 어떤 기준을 들이밀든,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내 기준이다. 그게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는데 갑자기 내 기준으로 살라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사도 없고 시험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내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매일 산책한다. 손주에게 친절한 할머니가 된다. 하루에 책 한 쪽은 읽는다. 남 흉보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정한 기준, 그걸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덕입니다. 그게 좋은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기준, 태도, 삶의 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말이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기준 3가지 적어보기. 종이든 휴대폰이든 아무 데나 적어보십시오.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 3가지만. 거짓말 안 한다. 약속 시간 지킨다. 먼저 인사한다. 뭐든 괜찮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물어보기. 잠들기 전에 3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내 기준대로 살았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 기준을 지켰느냐입니다. 지켰으면 잘했습니다. 못 지켰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남의 기준 한번 내려놓아 보기. 남들은 이렇게 하던데, 요즘 세상은 이래야 한다던데, 자식들이 이렇게 하래. 그런 말들 한 번쯤 무시해 보십시오. 그래, 남들은 그럴 수 있지.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그 한 번의 무시가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덕 외에는 선이 없고 비덕 외에는 악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좋은 삶의 기준은 바깥에 없습니다. 성공, 돈, 명예, 남들의 인정. 그런 건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삶의 기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지켰느냐, 그게 삶의 결을 만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쫓겨났을 때도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파산했을 때도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장그래는 무시당할 때도 자기 태도를 지켰습니다. 오과장은 밀려날 때도 자기 방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생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준을 지키느라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덕입니다. 에픽테토스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산 여러분은 이미 선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이루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 기준대로, 내 태도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평생 지켜온 여러분의 기준, 그 기준을 지키느라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의 삶, 그게 이미 충분히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